예, 반갑습니다. 조민수입니다. 자, 이제 24년도 우리 시험을 앞두고 또 준비한 책 가지고 역시나 동일한 방식으로 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책이 나왔습니다. 책이 여기 상권이 보면 집중 정리서만 있고 또 학원이 있습니다. 문제를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보실 때 여기 있는 집중 정리서 요 내용을 숙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문제를 같이 풀면서 동시에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효과가 훨씬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든 문제는요, 쉬운 문제는 별로 없습니다. 심도 있게 준비했고, 또 여기 지문에서 나올 수 있는 응용 파트를 제가 응용을 해서 만든 그런 식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쉽게는 안 풀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쉽게 풀리려면요, 적어도 요 과정을 한 2번, 3번 정도 반복을 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면 수월하게 볼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 책을 가지고 똑같습니다. 저번 시험 똑같습니다. 많게는 10번요. 많게는 10번이 하시면 85점 이상은 충분히 나오십니다. 그리고 대개다 한 5번 정도 보시는데 그 정도 보시면요. 75점 이상은 충분히 배점이 되어집니다. 저번 시험부터 보시면 우리가 3년도 26회 시험이었지만 여기에서 37문제가 문제가 나왔습니다. 똑같은 조금 더 내용을 보강했기 때문에 앞으로는요. 여기에서 아마 적어도 39문제까지 커버할 수 있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 관계법규는 14개의 법률이죠. 아주 많습니다. 중간에 분명히 변경이 되어지고 개정이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은요. 연중 한 2번에서 한 4월달 이 강의가 끝나는 시점, 그리고 이제 7월달 1차 시험 보고 난 이후에 8월달쯤에 한 번 더 보충 그런 내용들을 제 교환에 올리겠습니다. 올릴 테니까 그걸 첨부해서 또 추가하시면 완벽하게 분석이 될 수 있게 준비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여기 있는 요 교재 내용 말고도 필요한 사항들 제 밴드 아시죠? 밴드에 항상 아마 주 단위로 해서 좀 문제, 쉬운 문제 말고 조금 더 응용해서 변형한 문제들, 또 기타 추가로 쟁점 사항들도 비교한 테마들을 계속 올려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연중 밴드를 보시면서 이 책과 아울러서 보시면 아무런 문제 없이 다음 시험에도 튼튼하게 좋은 점수 그럼 기할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소개했고요. 일단 책을 잠시 보시면요. 첫 페이지에 보시면 나오죠. 목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목차를 먼저 확인을 하십시오. 자, 우리 14개 법이죠. 참 많습니다. 우리 단행 어떤 법률 가운데에서 가장 많은 법이 포함되는 바로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과목이 포함이 되어 있는 시험은 한국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법률 14개 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요. 역시나 주택법이 첫 번째 등장을 합니다. 주택법 중요하죠. 공동주택을 관리하십니다. 그러면 이 공동주택이 무엇이냐를 또 파악을 하시고 또 단독주택도 단지급으로 나올 때는요. 역시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주택의 어떤 탄생되는 건설 과정 또 기타 주택의 공급 우리 투기 억제를 위해서 주택법상에 30개 이상 나중에 배우십니다. 30개 이상 집을 짓는 단지급이 나올 때는요. 아무나 입주를 못하세요. 어떤 준비가 되어오신 분들만 입주합니다. 그런 공급에 관한 어떤 투기 억제 등을 위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오는데 이것이 말입니다. 물경 8문제가 시험에 나옵니다. 배점이 큽니다. 또 관리 실무에서도 한 2문제 이 파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한 10문제 정도가 이 하나 법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가 참 중요하죠. 공동주택관리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업무를 하시면요. 이 공동주택관리법, 이 관리법에 따라서 이제 관리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어떤 법인데 이 관리법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만이 실제 현장에서 바로 실무와 접촉이 됩니다. 실무의 모든 사항들이 이 관리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옆에 두시고 나서 옆에 딱 그 관리법과 그 기타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들 다 첨부해서 항상 비치해서 보실 중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8문제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주택 관리 실무 있죠? 2차 과목에 포함되어진 이 실무에서도 비슷한 어떤 그런 숫자로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동주택 관리법에서만 보시면 건 한 15개가 나온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주택법을 합치시면요. 우리 이 법 전체에서 약 4분의 1, 한 25문제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요.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은 반드시 정리를 꼭 하시고 이 법 중심으로 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민간 임대주택. 우리가 일반적인 집을 소유하신 분들이 임대 치는 그런 주택은 어미를 하지 않습니다.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서 하는 민간 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그것이 두 가지가 지금 있습니다. 뭐 장기 일반 민간 임대, 공공지원 민간 임대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도 많이 보급되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입주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 임대주택법을 배우시는데 이것은 두 문제가 시험에 등장을 합니다. 또 이 파트에서 관리편 파트가 있기 때문에 관리 실무도 역시나 한 개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또 아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공공주택특별법이 있습니다. 법문의 표현은요, 절반 이상은 공공, 요즘 특별하게 분양주택이 있습니다. 그것도 종류가 많습니다. 그 분양주택이 있고 또 공공임대주택법이 있는데 법률 어떤 그 내용 중에 절반은 공공분양주택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실제 시험은요, 우린 공공임대주택 위주로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시험에 두 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공공임대주택, 특히 LH 아파트입니다. 여기에서 배치되어서 근무하시면 훨씬 더 민간 아파트보다 서울계 또 보수도 훨씬 더 많이 이렇게 근무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 공공임대 중에서도 LH 임대에 가시면 보통 우리 근무하시면 한 월급 수준이 한 400만 50만 원 이상 받습니다. 그래서 좀 가기가 힘들 뿐이지 어떻게 그 주택관리공단을 통해서 이렇게 가시면 아주 편리하게 또 편하게 그렇게 근무하시는 장소도 있다 이렇게 아십시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또 5번에 건축법 있죠. 건축법도 중요합니다. 이 건축법은요, 주택 건물뿐 아니고 모든 건물이 다 포함됩니다. 크게 보시면 30가지 대분류가 있는데 세세하게 보시면 약 한 800, 한 80가지의 아주 소소한 건물 종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건물을 다 관리합니다. 이런 건물을 건축할 때 어떻게 법제를 적용시킨다. 누구한테 가서 허가받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공사 착수한다 등이 쭉 나오거든요. 또 건축할 때 보시면 어떤 건축 규제 사항이 있는지도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건축법도 중요하고요. 1급 문제가 시험에 나옵니다. 배점이 크죠. 또 실무도 보시면 한 문제 이상이 또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실상 보시면요. 우리가 위에 1, 2, 3, 4, 5번 있죠. 일단 뭐 3번, 4번은 조금 소홀히 한데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어쨌든 여기 1번, 2번, 5번입니다. 여기 있는 1번 법률 주택법, 2번 법률 공동주택관리법, 5번 법률 건축법 요 세 개가 가장 중심되는 기본 3법입니다. 그래서 공부의 주안점은요. 요 세 개 법 이것을 중심으로 꼭 공부를 하십시오. 1차를 함께 생동체 하시는 분들 요 전체 내용을 다 동시에 숙지하신다. 사실 불가능합니다. 하니까 1차에 있는 민법이나 회계원리 또 시설개론 등을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내년도 중반, 전반기죠. 3월달까지는 1, 2, 3번만 공부를 해 놓으시고 4월달, 5월달, 6월달은요. 1차만 보시고 난 다음에 1차 합격하시고 난 다음에 7월달 중순에 오시면 그때 가서 나머지 법률 보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순서대로 강의는 하겠지만요. 실제 공부하는 포션은요. 1번, 2번, 5번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또 건축법 요 3법 위주로 공부를 꼭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세요. 요 세 개만 딱 합치셔도 건 점수가 말입니다. 얼마 나옵니까? 25개 8문제에서 약 35개가 여기에서 배점이 딱 되어집니다. 우리 2차 전체에서 80문제에서 건 절반이 요 3법에 집중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완전 중요하기 때문에 2차 사실 관리 실무 보시면 시설 개론 파트에서 한 3, 4문제가 나옵니다. 1차에서 하시는 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그 부분하고 요거 두 개 하면 합쳐도요 60점 이상이 배점이 될 수 있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부의 주안점 실제 집중력은요 요 3법만 법기 위해서는 봐놓으시면 큰 문제가 없다. 단 2차만 하시는 분들은요 또 1차, 2차 뭐 또 몇 번 해보시고 나서 또 하시는 분들은 전체 다 쭉 보십시오. 그렇게 보신 가운데에서 이 전체적인 내용 10분만 딱 숙지하시면요. 나중에 9월달 시험 치고 난 이후에 나도 95점 받았다, 98점 받았다 이렇게 자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왕 재수하시고 2차만 하시는 분들은요. 이 점수를 아주 많이 내어서 어디 가서 당당하게 내 실력이 이 정도다, 90한 5점 나왔다 큰 소리 딱 칠 수 있게 대비하시고 1차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점수가 안 나오시니까 그냥 1차 집중하시고 2차는 제가 하란 대로 1번, 2번, 5번 법 보시고 나서 7월달 와서 나머지 법률 보시면요. 70점은 다 넘어갑니다. 75점 나옵니다. 이번 시험 보니까
고독점이 좀 많으시니까 전부 다 뭐 합격 평균 점수가 뭐 75점이니 73점이니 이런 말들 하시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렵게 조금 쉬운 파트가 나와가지고 점수가 많이 나왔다 할지라도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험은요. 그래서 60한 5.6점, 60한 5.6점 요 정도에서 합격선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점수를 많이 냈다 그런 데 대해서 너무 위축감 느끼실 필요 없어요. 그냥 하시는 대로 하셔가지고 75점만 딱 나오시면 아주 편안하게 합격하십니다. 우리가 소장들 뽑을 때 점수가 높다 해서 우선순위로 좋은 단지 간다 그런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우리 이사는요 인맥발이 제일 중요합니다. 인맥 소장님 좀 아시는 분 한 3분 정도 아시면요 웬만하시면 합격하시고 나서 교육받으시면 3개월 다 취업을 하십니다. 취업하시고 1년 정도만 고생을 하시면요. 그 내용을 다 파악하셔가지고 앞으로 그쪽 사회에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좋은 단지, 또 보수가 좋은 단지, 또 아주 형성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단지에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식의 기회를 다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공부하셔가지고 증을 따십시오. 이 증을 따시면요. 여러분들 지금은 75세는 기본 갑니다. 80세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들이 놀 때, 남들이 쉴 때 일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노인 일자리밖에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소장님의 대우받는 그런 어떤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으시고 같이 보십시오. 자, 6번 보십니다. 이제 정비법 나오죠. 도시 및 중앙경 정비법인데 이 법률은요 좀 내용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흔히들 재개발 재건축 하시죠.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양이 좀 많아도 저희 시험은 2문제가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보실 필요는 없고 제가 하는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혹시나 공인중개사 공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쉽게 다가오실 것인데 어쨌든 2문제가 어디 나올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다 보되 쟁점들을 파악해서 핵심들을 정리하시면 그 파트에서 항상 2개 맞히십니다. 그 다음에 상세한 설명은 다음에 하겠지만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이건 정비사업을 아주 광역적으로 크게 하는 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은요 재개발 구역, 재건축 구역 딱 정해서 하지만 이것들은 그런 구역들을 20개, 30개 모아서 한꺼번에 하는 사업장입니다. 여러분들 서울시내 보시면 은평의 뉴타운이라든지 또 왕십리 뉴타운 보시면 은평 같은 경우는요 이 재정비 촉진 지구 안에서 촉진 구역이라고 부르는데 개별 정비사업하는 구역들이 물경 한 30한 2개 모아서 한 번에 동시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신도시급이 나오겠죠. 길 넓히고 학교도 새롭게 신축하고 해야 됩니다. 이런 식의 종합적인 사업이라 촉진 사업인데 이 사업을 위해서 만든 법이고 복잡하지만 한 문제가 시험에 나옵니다. 근데 항상 쉽게 나오니까 안심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종합적인 건물뿐 아니고 시설물 관리하십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도 좀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또 나옵니다. 이것도 이제 2문제가 시험에 나오는데 처음에 보면 다소 낯설고 어려워 보이지만요. 좀 내용을 조금 펼쳐보시면요.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제 정리수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그 양만 보시면요. 절대로 2개, 3개, 4개 나와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승강기 안전관리법 있죠. 이거 보시면요. 실제 단지마다 보통 다 승강기 있습니다. 비록 대부분 다 외주하죠. 어떤 대행을 맡깁니다. 하지만요. 그런 대행자가 와서 점검할 때 저들이 점검 주기 순서를 좀 어긴다라든지 점검 일정이 좀 임박한데 빨리 안 온다. 이런 식의 내용을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승강기 검사에 관한 사항들 주기를 파악해야 되니까 이것도 배우시는데 이것도 2개가 시험에 나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 치를 때 가서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전기사업법이 있죠. 자, 전기사업법인데 전기설비 관리에 관한 사항들은 여기 안 나오거든요. 그건 전기시설관리법이라고 해서 전기기사분들이 따로 배우는 법이 있습니다. 우린 그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전기가 어떻게 흘러서 단지에 공급이 되어지는데 전기비가 딴 단지에 비해서 너무 세다. 왜 그럴까? 이런 식의 파악을 할 수 있는 전기 운영에 대해서 배우신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이것도 시험에 2개 나옵니다. 이것도 양이 다소 많지만요. 볼 것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합건물법이죠. 우린 주로 공동주택에서 관리를 하시고 이제 일을 하시지만요. 실제 보시면 요즘 보면 흔히들 보시면 도심지에 보시면요. 주택, 기타 시설들, 뭐 오피스텔, 또 상가, 짬뽕으로 지어놓고 이게 짓는 복합 건물이 참 많거든요. 그럴 때 말입니다. 주택에 포함되는 뭐 도시형 생활주택이든 50세대 이상 되는 곳에 꼭 가십시오. 주택은 39개인데 오피스텔이 120개다. 하시면요. 나중에 근무 열심히 하셔도 근무 경력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최소한 51개 이상 되는 그런 식의 복합 건물에 근무하시면요. 3년 근무하시든
5년 근무하시던 경력이 인증이 됩니다. 요거 한 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이제 일반적인 오피스텔이라든지 상가 등에도 근무도 하시기도 합니다. 이럴 때 구분 소유권이 형성이 되어지는 집합 건물 어떻게 소유와 관리 사항이 담겨 있다. 이것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거 한 문제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12, 13, 14 소방 3법, 소방 3총사가 있습니다. 이게 2총사이다가 다시 분리되어서 세밀하게 안전관리 사항들이 포함되면서 3총사가 되었어요. 각기 한 문제씩 나옵니다. 소방기본법, 소방활동법입니다. 불나면 신고한다, 신고하면 출동한다, 출동할 때 비켜라. 또 바쁘면 출동해서 불을 끌 때 인근 장소까지 다 포함해서 활동구역을 정한다. 또 옆에 있는 시도에 가서도 소방을 도와준다. 또 멀리 저기 강원도 가서 도와준다. 이런 식의 내용이 나옵니다. 하다가 피해 입으면 어떻게 보상을 해준다. 이런 식의 내용들이거든요. 이 한 문제 나오거든요. 아주 쉽습니다. 초등학생도 1시간 공부하면 한 문제 맞춥니다. 자, 또 소방시설 안전관리가 필요하겠죠. 설치되어진 소방시설들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 또 소방시설에 대해서 파악을 좀 해야 됩니다. 또 소방시설 설치할 때 조금 더 법이 강화된다 이런 식의 내용도 배워오시는데 이것도 한 개 나오는데요. 이거 조금 내용이 조금 까탈스럽고 좀 외울 게 많습니다. 하지만 한 개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화재 예방법이 있어요. 불나기 전에 먼저 예방 활동을 잘 해놓으면 큰 문제가 없겠죠. 그러니까 화재 예방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한 문제 뜹니다. 이렇게 해서 도합해서 저희가 40문제가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2차 시험 아시죠? 2차 시험은요, 객관식 오시선답니다. 그게 더 어려워요. 오시 24문제가 나오고, 단답식, 기입식, 주관식 16문제가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더 쉽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식화되어진 그런 문장들을 준비하시면서 이 주관식, 기입식을 또 준비할 수 있으니까 그게 크게 염려하지 마시고 준비하시는데 합쳐가지고 어쨌든 간에 40점 과락은 넘으시고 최고 득점을 또 최고 득점자 순수로 뽑기 때문에 다음 시험은 아마 1,500명 뽑겠죠. 거기에 순번에 포함이 되려면 평균에서 한 60, 3, 4점, 요점만 내시면 충분히 합격하십니다. 그러면 또 실무보다 우리 법규가 또 공부하시면 점수가 잘 나오기 때문에 법규에서 한 70점 이상 최소한 내어주시고 그 다음에 실무에서 60점 넘어간다. 합쳐서 이렇게 평균 점수 조금 상회하시면 됩니다. 아주 많이 일을 가지 마시고요. 즉 하란 부분만 따가시고 하란 부분 하셔도 충분하게 90점 나오십니다. 나오시니까 여러분들은 이 강사가 하란 부분만 하시면 여러분들은 좋은 점수 낼 수 있고요. 앞으로 한 60한 3, 4강 정도 해서 이 과정을 끝낼 것입니다. 매 시간마다 15분 정도 내외에서 강의할 테니까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여러분들 출퇴근하시면서 지하철에서 살짝 켜놓고 핸드폰에서 봐놓으시면 그게 다 실력으로 쌓이기 때문에 항상 좋은 그런 결과 함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